여행지에서 뜻밖의 동행을 만나 비포 선라이즈 영화를 찍는 로망을 갖고 계신 여러분, 친구와 함께 여행 다니다가 여행도 망치고 친구도 잃어버린 경험을 갖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행을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혼밥, 혼숙, 혼광을 할 것인가? 동행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같은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저희 3명이 과외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음식 여행, 요가 여행, 자전거 여행, 스쿠버 다이빙 여행, 댄스 여행 같은 오만 여행을 100개 국적 이상의 사람들과 해본 미슐랭 이민영입니다. 제 옆에는 음악 듣기 여행, 맥주저 여행의 최적의 동반자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라스트라다입니다. 네, 그리고 세상 어디를 함께 여행해도 든든한 여행 동행자 한도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도사 한병철입니다. 네, 저희가 여행 이야기를 계속 해보다 보니까 항상 저희는 혼자 출발해서 혼자 돌아오는 그렇죠. 혼여행자인 네. 것 같아요. 라스트라다님은 일 말고 남하고 같이 여행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이렇게 바로 대답이 너무 단호하게 대답을 했나요? 근데 네. 가서는 또 이렇게 친구 많이 사귀시죠? 그게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여행은 혼자 가는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구와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혼자 떠났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행이 뭐 이렇게 짧게 5일, 10일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나가면 그 전에 한번 나가면 120박. 기본이다. 120박 아니면 뭐 150박씩 하고 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좀 지치고 외로울 때는 저도 사람을 찾아다녔죠. 친구를 만들 숙소에 있는 여행 저녁에 이제 숙소에서 모이는 친구들, 다른 나라 국적의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같이 다니기도 하고 또 막 어떨 때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그리워서 막 한국 식당 같은 데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요즘은 거의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은 외롭지가 않으세요? 요즘 외롭죠. 예. 근데 그 외로움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네. 평소에 이제 서비스업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혼자 네. 있을 시간이 필요하죠. 특히 네. 남자들이 굉장히 여리잖아요. 남자들이. 네. 네. 우리 한도사님 굉장히 여리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제가 굉장히 연약하고 소심한 남자 아닙니까? 한도사님은 이번에 좀 계속 손님들하고 같이 계셨잖아요. 라다크 특성상. 팀원들하고 열흘 있었어요. 열흘 네. 있다가 이제 델리에서 돌아가고 저는 한 17일, 한 20일 정도를 이제 따로 혼자 여행을 했죠. 그냥 혼자서? 네, 혼자서. 그러니까 마날리 거쳐가지고 다람살라에 가 있었어요. 또 북인도만 있었죠. 맥레오드 간즈라고. 예. 그래서 맥레오드 간즈에서 저는 한 13일 정도, 마날리에서 며칠, 델리에서 며칠 이렇게 있었죠. 우리가 근데 이렇게 혼자 여행하는 걸 즐겨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참 의심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과외를 한다니. 그래도 우리가 뭐 하루나 며칠씩 동행은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좋은 여행자의 조건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히려 더 고민을 많이 해봤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행 일을 하니까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 여행을 와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 그렇죠. 왜냐하면은 특히 친구끼리 보면은 지나더라도 우리가 24시간을 같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행은 나오는 순간 24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거든요. 거의 10일 같이 보내죠. 10일 정도. 그렇죠. 8박 10일. 이제 대체로 남성 여행자들은 혼자 가는 걸 선호하고 아무래도 여성 여행자들은 좀 여러 가지 그런 뭐 안전에 대한 문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짝을 찾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뭐 해외여행을 다닐 때 꼭 친구라든지 아니면 여행 파트너라든지. 그리고 여자가 혼자 간다고 하면 엄마가 막 오빠를 붙여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완전 주위에서 싸우고 막, 난리가 그렇죠. 나죠. 그런 문제도 네. 있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행을 나와서 그 친구들끼리 이제 제가 좀 갈라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 패키지 여행 와서도 싸우시는 가족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24시간에 같이 있어야 되니까 네. 평소에 이제 그 못 느꼈던 여러 가지 서로의 단점들이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갈등이 증폭이 되는 거죠. 아니 네. 라스트라다님도 예전에 어머니랑 한번 여행 같이 가셨다. 그렇죠. 엄마랑 같이 가기 힘들더라고요. 핵심 네. 갈등이 뭐였나요? 어머니 잔소리? 어머니 잔소리. 예. 어머니의 늘 하는 잔소리. 어느 집이나. 삼들의 사진도 친하게 저도 겪으셨죠. 3, 4년 전에 어머니 모시고 네. 저 이스라엘 쪽으로 성지순례를 한 달을 했잖아요. 동생하고 네. 같이. 예, 가족이 했는데 어머니 모시고 나가면 50년 전 얘기부터 다 나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식당에서도 잔소리, 네. 숙소에서도 잔소리. 잔소리 핵심은?
그냥 잘하라는 거죠. 여러 가지를 네. 잘하라는 너 왜 거죠. 그렇게 옷을 입었니? 뭐부터. 서부터 맞아요. 네. 머리카락이 크게 뭐니? 그리고 드시다가 그러니까 여기 음식이 왜 이렇게 장가를 못 맛이 가지. 없니? 그럼 맛없는 게 내 책임이에요. 원래 이 음식이 원래 이런 것인데. 네, 부모님은 어머님은 그냥 공감을 해주길 바라는데 한도사님은 뭔가 대책을 찾아서 해줘야 될 설명을 것 하면 같고. 안 돼요. 여기서. 네, 그렇죠. 설명을 하면 안 돼요. 네, 아우 저도 이번에 이태리에서 그 데이투어 하는 제일 큰 업체 유로 자전거 나라 있잖아요. 거기 네네. 가이드가 여행 동행하다가 싸우는 케이스를 줄줄이 얘기를 해주면서 본인 얘기도 하시는데 어머니가 너무나 등산을 좋아하셔가지고 야 티벳을 가자. 네, 근데 이 가이드는 굉장히 먹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랑 나중에 계속 먹으러 같이 다녔는데 친해져가지고 어쨌든 어머니가 평생 소원이라고 티벳을 가자 그래갖고 갔는데 이 사람은 먹는 것만 좋아하지 운동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따라 맨날 가는데 막 이제 어머니가 그동안 담아뒀던 얘기를 다 하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운동을 안 하니까 먹는 것만 먹으니까 그렇게 살이 찌고 평소에 네, 네. 운동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7일 동안 진짜 많이 싸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친부모님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친구끼리는 그렇게 하면 다시는 안 보는 사이가 그렇죠. 돼버리거든요. 그런 분들 너무 네. 많이 봤어요. 네. 네. 저도 이번에 이태리에 있는데 제 한국에서 학교 선배랑 그다음에 17년간 안 만났던 학교 때 동기가 잠시 놀러 온 거예요. 휴가를 네, 받아가지고. 근데 이 동기는 제가 17년간 안 만났고 그러니까 학교 때도 별로 안 친했는데 그냥 네, 묻어서 네.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여름이면 당연히 덥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불편한 상태를 남한테 보고하지 않아요. 결론만 네, 얘기해요. 예. 제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근데 네. 이 동기는 계속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야, 땀이 너무 나서 젖었다. 어디가 힘들다. 계속.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공감해 달라고 하는 건데 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짜증이 나죠. 자꾸 그런.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좀 체력이 좋잖아요. 저는 하루에 3만 보 걸어도 좀 끄덕없는데. 많이 좋죠. 좀 좋은 게 아니라 좀 많이 좋죠. 네. 네. 그 두 사람은 한 1000보만 걸었나? 뭐 했다고 피곤해 죽겠다고. 네, 날씨가 굉장히 덥긴 했어요. 이번에 이상기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주위에 그 특히 여성분들 이제 혼자 좀 떠나기 두려워서 같이 친구나 여행 파트너를 찾으면 제가 꼭 그 조언을 해요. 처음부터 낮에는 따로 다니고 저녁에만 만나서 같은 숙소에서 자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아니면 식사만 같이 하거나. 네, 저는 식사만 같이 하는 거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근데 식사도 또 서로 입맛이나 메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낮에는 그래서 따로 다니고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박물관을 가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박물관보다는 시장을 또 가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둘 다가 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보면은. 네. 그 보통 여행 가면 특히 유럽 여행에서 그런 거 많이 보는데 네. 3명이나 2명이 왔다가 가장 잘 깨지는 건 둘이 왔을 때 깨져요. 맞아요. 네. 3명은 좀 괜찮아요. 3명은 진짜 중재자가 있으니까. 그쵸. 둘이 오면 이제 다니다가 깨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따로따로 여행을 다니다 언제 만나냐. 집에 가는 비행기에서 만나요. 만나면 다행이죠. 공항에서 서로 외면하는 경우도 외면하는 들었어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고 네. 또 그 깨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네. 첫 번째는 같이 다니면서 아까 말씀하신 가고 싶은 데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난 여기 가고 싶은데 이 사람 왼쪽으로 가고 싶어. 그럴 보고 때는 싶은 게 쿨하게 달라. 헤어져서 헤어져야 저녁에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여행을 처음 와서 겁이 나니까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러니까 거기서 불만이 하나씩 쌓여요. 그러다 뭐 어디서 터지냐면 돈 때문에 터져요, 결국은. 그렇죠. 마지막 돈. 마지막 돈이에요. 뭐냐면 네. 나는 이게 먹고 싶은데 저 친구는 이게 먹고 싶어. 난 이게 사고 싶은데 얘는 이게 싫다고 해. 나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쟤는 난 저거 맛없어 보여. 싫어. 이렇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조금씩 쌓이죠.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터져요. 네. 야, 우리 왜 이렇게 돈 많이 썼니? 한 며칠 지나고 나면 이제 누구 입에서 나와 이제. 네. 돈 많이 썼니? 그럼 아니 우리 공동 경비를 썼지 나 혼자 쓴 거 아니잖아. 아니지.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서 쓴 거지. 이러고 그때 나는 싸워요. 커피 사실 안 마시고 싶었단 말이야. 맞아요. 네. 그렇게 나와요. 네. 그러다가 또 이제 언제 또 터지냐면 멋진 남자가 나타나면. 그래서 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멋진 남자가 나타나면 둘 중에 하나가 서로 꽂혀가지고 친해서 이제 막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 소외되죠. 이거는 멋진 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남자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여자들의 경우가 잘 깨져요. 왜냐면 한국 남자에게 멋진 여자 잘 안 안 오거든. 안 나타나더라고요. 네. 유러피언의 멋있는 아가씨가 한국 남자한테 말 걸어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여행지에서 만난 멋있는 남자가 두 아가씨 사이에 와. 그럼 한 사람은 소외가 반드시 돼요. 그렇죠. 그럼 얘가 삐져가지고 있다가 야 우리 헤어져. 네, 우리 집에 갈 때 만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봤습니다. 네. 그렇죠. 참.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저는 여행은 이제 그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가 목적이 있잖아요. 뭐 다른 나라에 가서 듣고 보고 새로운 것을 먹고 느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만의 일상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굳이 내가 말을 하기 싫으면은 말을 안 해도 되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혼자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남과 같이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대신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혼자 배낭여행을 다니더라도 배낭여행도 이게 코스가 비슷하잖아요. 넘어가는 나라도 비슷하고. 계속 다시 만나요. 그러다 보면 중간중간에 네. 정말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막 이게 인연인가 싶을 정도로. 아이고, 저도 옛날에 호주에서 만났다가 네팔에서 만났다가 그런 남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 계속 만나면은 이제 뭐 쿨하게 그냥 요즘은 저는 사실은 헤어질 때 이메일 주소도 안 물어봐요. 이제는. 그렇죠. 네. 그냥 바이바이. 인연이 있으면은 어딘가 또 만나겠지. 근데 저는 마음에 들면 몇 번 표시를 해요. 회복하시나요? 네. 그래서 네. 밥을 한번 먹어보고. 네. 이번에도 시칠리아에서 네. 좀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 있었는데 네. 숙소에 딱 들어갔더니 그 정원에서 혼자 노트북을 치던 여인이 네. 저희 눈을 보자마자 와인 한잔 하실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 네. 그래서 좀 괜찮네 이 사람라고 생각했고 네. 제가 계속 혼자 다니다가 네. 다음날 어디 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도 거기 간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간에 그런 버스만 같이 타고 내려가지고 헤어져야지 생각을 했는데 또 이태리는 그 티켓 한 장에 2명을 넣어줘요. 그리고 티켓을 한 장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루 종일 같이 다니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처음부터 얘기했어. 자기는 사람 만나는 거 안 좋아한다고. 그리고 문학소녀였어요. 거기 소설책을 몇 권 들고 왔고 직장인이었고 직장에서 너무 말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러 왔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냥 노트북 끼고 와서 혼자 이렇게 뭐 책 읽고 기록하고 뭐 그러려고 왔는데 그래서 저도 안 건드리려고 되게 조심했어요. 말도 안 걸려고 하고. 근데 어쨌든 같이 갔으니까 거기가 혼자 가기 좀 힘든 데였거든요. 그래서 다니다가 결국은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요, 저도. 와인을 권하면 친해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딱 보자마자 안녕하세요도 아니고 와인 한잔 하실래요? 또 시칠리아에서 맛있는 와인. 뭔가 보자마자 코드가 꽂혔나 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한국 사람이지만 그렇게 해서 친해진 거고 나중에 식사도 같이 했는데 뭐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독일 영화 배우를 만난 적이 있어요. 호스텔에서 제 옆자리에 되게 예쁜 애가 앉아가지고 뭐 쟤 뭔가 근데 너무 눈치가 없는 거예요. 막 큰 소리 투당투당 내고 밤에도 막 신발 찍찍 끌고 다니고. 정말 매너가 없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냥 예쁜 것도 눈에 안 들어오고 되게 재수 없는 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걔랑 어떻게 하다가 수다를 떨다가 뭐 하는 애냐 물어보니까 영화 배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유명하냐 그랬더니 독일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좀 수다를 떨다가 밥 먹으러 가자 그런데 제가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그건 이미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쌓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거기다가 제일 그거는 얘가 자기는 그냥 길거리 가다가 그냥 피자 먹어도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바로 제가 냉정하게 잘랐어요. 근데 그때 페북에도 그거를 보고 왜 그렇게 냉정한가 했더니 매너가 없는 사람이네 들어보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식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식사하는데 돈도 많이 투자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는데 식성 안 맞는 사람이랑 있으면 저도 불편하고 그 사람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간을 봐가지고 저는 식성이 맞고 걸음걸이가 비슷하고 체력도 비슷하고 좀 말이 통할 것 같으면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늘 혼자 다니는데 이제 가끔 남하고 여행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느 나라를 갔는데 그래서 몽골에 갔는데 거기서는 몽골은 혼자 투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여행자들 뭐 5인조, 6인조랑 같이 이제 그 캠프 투어를 한다든지 우리 인도에 가면은 예전에 그 타르 사막에서 자이살메르에서 낙타 타고 사파리를 했잖아요. 그것도 단체로 가야 되죠. 그것도 단체로 가야 되죠. 근데 그럴 때도 항상 그쵸. 사람이 좀 적은 데를 골라요, 항상. 그래서 돈은 더 비싼데. 그때 카멜 사파리 3명이 갔어요. 저는 3명이 가고 그래서 그리고 뭐 그런 데이 투어들만 짧게 이제 외국인들하고 같이 하고 나머지는 거의 이제 낮에는 혼자 다니는 편이에요. 사실은 좀 이런 표현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외국 여성들과 같은 방을 여러분도 썼습니다. 아유, 그럼요. 저도 외국 남자들하고 얼마나 많이 잤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잤다는 건 우리가 이제 같은 방에서 한 방에서 물리적으로 같은 방에서 우리가 잠만 잤다 네. 그죠? 이게 한국 대학생들 많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이제 중앙아시아 여행을 할 때 그 타지키스탄 그 파미르 공원을 넘어서 거기서 이제
거기 게스트하우스가 딱 하나뿐이에요. 파미르 게스트하우스. 거기 있다가 어떤 이제 우리 그 프랑스 여성하고 젊은 프랑스 여성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저기 트레킹 가고 싶은데 자기가 같이 갈 사람을 찾고 있대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한번 가보고 싶어서 2박 3일 정도 같이 이제 예약을 하고 트레킹 가서 저 산 위에 있는 산장에 갔더니 이제 방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가 끝에 가서 자고 나 여기서 나는 여기서 잘 테니까 저쪽에서 자라고. 근데 제가 이제 코를 좀 골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자고 일어나서 그걸 물어봤죠. 혹시 밤에 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 깨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 귀마개 하고 자서 뭐. 프랑스 언니들은 꼭 귀마개와 안대를 거의 필참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해보면은 생각보다 안 쓰다가 저도 그걸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저도 항상 휴대합니다. 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지 여러 뭐 미얀마에서 어디 투어를 간다든지 할 때 그때 여행자들 만나서 그 여행자들하고 저녁에 또 이제 맥주도 마시고 이야기도 재밌게 하고 하면 예전에는 이메일을 다 받아 교환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두 번 이메일도 보내고 하는데 요즘은 또 페북에 다 이제 교환을 하는데 근데 요즘은 또 생각이 조금 바뀌어서 그냥 이 사람들은 이제 나도 여행자니까 여행자로서 만나서 여행자로 끝나는 게 좋겠구나. 왜냐면 실생활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물어보지 않죠. 거의. 네. 거기서 먼저 물어보지도 않던가요? 원래 외국인들 잘 안 물어봐요. 가끔 물어보는 친구도 있으면은 써주고. 요새는 대강 네. 페이스북 주소를 그쵸. 물어보죠. 네. 쉽고 그게. 한도사님도 인도에서 그 단체 이번에 아마 지프차 대절해가지고 라닥은 6일 원래 일조로. 지프를 대절할 수밖에 없는 데죠. 그쵸.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으로 다니기 힘들고 특히 판공초 같은 경우는 버스 타고 가기는 쉽지 않고. 판공초도 1박 2일로 가고 1박 누브라벨리도 1박 2일로 그래서 가고 누브라도 며칠 뚜르툭도 가죠. 1박 2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버스를 타고 가면 이제 못 가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일주일에 버스 한 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지프를 대절할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4명이 넘어가면 불편해요. 저도 그 3년 전에 갔을 때 6명이 한 지프 탔는데 제가 우리는요. 공평하게 하자고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니까 전부 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제가 다 또 준비를 다 해갔어요. 미리 치밀하게. 네. 좋은 거 뽑아야지 했는데 제가 계속 중간 자리 걸리는 거예요. 진짜 불편했어요. 저희가 단체가 모였을 때는 왜 4명이라고 생각하냐면 네. 우리가 길에서 택시를 잡아도 4명이 한 차 탈 수 있어요. 네. 5명은 못 하잖아요. 그리고 식탁도 한 식당에서 한 식탁에 4명이 앉을 수 있어요. 네. 6명이면 2개가 되잖아요. 벌써 흩어져요. 그리고 뭐 다른 대화를 할 때 마찬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5명이 넘어가 버리면 대화는 2개로 쪼개지죠. 그래서 4명 이내인 게 가장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4인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인 두 명이서 다니면은 이 갈등의 완충지대가 없거든요. 갈등이 생기면은. 근데 3인이나 4인이 있으면은 조금 그 갈등의 완충지대가 있어요. 그렇죠. 마치 우리처럼 우리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2인보다는 3인 차라리 3인이 나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리고 식당에 가서 골고루 맛있는 걸 많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중요한 건데 음식 문제. 네. 보통 그 하나 시키면 혼자 가면 여러 개 먹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가면은 맛있는 거를 정말 하나만 골라서 먹게 되는 불상사가 있는데 4명이 가면은 여러 개를 n분의 1 할 수 있으니까 좋죠. 특히 중국 음식 음식. 쪽 이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왜 프랑스를 좋아하냐면 프랑스, 영국 이런 데는 개인 문화가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혼자서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조금 주고 메인 조금 주고 디저트 조금 주고요. 근데 이태리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이태리는 보통 피자 같은 경우는 1인 1피자잖아요. 네, 걔네들은 피자 같은 단품은 괜찮은데 않죠. 식당에 한번 앉았다 그러면 일단 에피타이저 먹어야 되고 메인 먹어야 되고 디저트 먹어야 되는데 다 큰 접시에 그냥 한 접시만 먹어도 사실 동양인은 배가 불러요. 근데 일단 앉았고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또 한 2코스는 시키거든요. 다 못 먹어요. 그게 이제 이탈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남부 지중해 쪽이 대부분. 근데 스페인은 메뉴 델 디아가 있잖아요. 1인 그렇죠. 메뉴. 예. 그것도 10유로밖에 안 하는데 네. 이태리는 그렇게 앉아가지고 2코스 먹으면 막 30유로 나와요. 이태리에서 2코스에 30유로면 싼 거죠. 그리고 35유로, 40유로까지 나와요. 근데 스페인은 런치는 10유로 메뉴 델 디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혼자 다니는 걸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그렇죠. 더 좋으면 더 눌러 앉아 있고 뭐 밥도 먹고 싶으면 먹고 하는데
딱 하나가 아쉬울 때가 그때예요. 식사할 때 네. 그러니까 좀 특히 중국 같은 데 가서 그쵸. 여러 개 맛있는 것을 다 맛을 보고 싶은데 네. 혼자서 그거 다 시킬 수 없으니까 그때는 좀 아쉽더라고요, 항상. 예. 그래서 저 다음에 이런 팀을 꾸려보고 싶어요. 낮에는 다 따로 놀고 식사 때만 만나가지고 디너에만 모여서.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제 그런 밥을 이제 원정대 네. 다른 여행자들이 찾아요. 이제 네. 저녁에. 그래서 여기 앞에 괜찮은 집 있는데 우리 같이 가서 먹자. 이렇게 네. 비용 n분의 1로 하고. 그래서 그때 그것도 숙소 주인이 찾아주기도 해요. 그게 알바니아 3년 전에 알바니아의 그 수도 티라나라는 곳에서 호스텔에 머물 때 이제 그 숙소 주인이 굉장히 그 영어도 잘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잘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알바니아 식당에 고기가 굉장히 괜찮다고 갈 사람 손들어 해서 한 10명이서 여행자들이 쭉 가서 정말 저렴하게 맛있게 먹고 온 기억이 나거든요. 요즘에 호스텔 중에 그렇게 저녁을 조직해주는 곳이 꽤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데가 네. 평점이 굉장히 좋아요. 요새는 그거 단톡방도 많아졌어요. 어떤 걸 봤냐면 이번에 그 이제 여행자들 가는 카페들 있잖아요. 거기서 나는 며칠 날쯤에 어디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해놨다가 단톡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나 도착했다. 난 어제 왔다. 그러면 단톡방에서 네. 모여갖고 밥 먹으러 같이 가고 자기 카톡 아이디를 붙여놓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예, 그래서 저녁이나 점심을 같이 먹어요. 같이 먹고 또 각자 헤어졌다가 또 밥 먹을 때 모이고. 네이버에 그 많더라고요. 유랑이라고 유럽 유랑 있죠. 여행하는 게시판에 보면 카페. 몇 월 며칠 최대 몇 시에 카페죠. 미슐랭 네. 원스타 네. 레스토랑 2명을 예약을 했는데 멤버 네. 모집한다 이런 거 되게 네. 많이 번개. 봤어요. 그런 네. 게시판 잘 보시면 식사 동행 구하기 쉽습니다. 네, 이제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근데 식사 동행 구하기를 그런 게시판에서 모집할 경우에 참 뜻밖의 동행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이상한 사람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여자분들은요, 그 굉장히 이상한 사람 만났다고 그 하소연 네. 되게 많이 합니다. 그 복불복이죠. 말 그쵸. 그대로 자기 케이스가 운은 있을 아니겠어요, 케이스고. 그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조금 그래도 약간 대화를 좀 해보고 가는 네, 게 네.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숙소에서 좀 얘기 좀 해보고, 야, 그럼 제가 이제 던져요. 내일 미슐랭 원스타 런치를 예약해놨는데 여기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내가 여행 상상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네. 목소리 좋지 않냐? 그러면 반드시 따라와요. 그래서 잘 먹고. 여행상 틀어도 주시나요? 틀어도 주면 바로 네. 어머 생각보다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이러면서 네. 따라와요. 그 바로 여행지에서 중요한 게 제가 그 사람이라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했어요. 여행 다니는 이제 얘기들 하면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지구상에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하는 질문을 많이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런 거. 저도 너무나. 정말 너무 많이 들은 질문인데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난 지구상에서 어디를 좋아했을까? 근데 내가 좋아했던 장소는 어디 박물관이 좋거나 풍경이 좋은 데가 아니고 사람이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났고 그 추억이 남은 장소를 기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행이라고 그렇죠. 하는 건 네, 결국은 우리가 몸이 가지만 실제로 그 여행을 만드는 거기서 누굴 만났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면 가장 좋았던 데 어디세요? 가장 좋았던데요. 네. 난 알 것 같아. 옛날에 이런 거는 대답을 잘해야 돼요. 런던 브릿지, 런던의 런던 브릿지 기억나죠? 그래서 이번에 런던 네. 가면은 거기를 또 한번 넘어가 볼 생각이에요. 이런 낭만주의자. 정확히 말하면 워터루다리죠. 그 이야기는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는. 해보세요. 네. 예전에 제가 꽤 오래전이에요. 이제 혼자 런던을 갔어요. 런던은 한 달 있었어요. 여름에. 네, 그 해에 대학생 때죠. 네. 네. 그렇죠. 대학원생 때예요. 대학원생.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이상 한파? 뭐 그런 게 와서 기온이 굉장히 낮았어요. 옆구리가 시렸군요. 네. 런던이 낮 기온이 25도예요. 낮 최고 기온이 그쵸. 쌀쌀했어요. 네, 네. 그날. 그래서 거기 죽치고 있는데 제가 있었던 게스트하우스에 저는 이제 학생 때니까 도미토리에서 잤어요. 혼성 도미토리. 네. 6명 자는 방. 네. 근데 이제 아래층에서 자고 있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웬 다리가 쫙 내려와 있는 거예요. 네. 다리 하나가 놀랍잖아요. 네. 벌떡 하늘에 일어나서 다리가 걸려 있어. 네. 그래서 봤더니 위에 있는 아가씨가 다리를 한쪽을 척 내밀고 나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굿모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 친구하고 만났는데 이제 쭉 이제 밥도 먹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이제 친해졌죠. 네. 근데 워터루 다리를 이제 걷다가 저는 남쪽으로 가고 그 친구는 북쪽으로 가기로 해서 거기까지 가서 이따 저녁에 만나자 하고 이제 손을 빠이빠이하고 헤어지는데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독일 아가씨예요. 네. 그리고 부모님의 한쪽이 북유럽이에요. 피부가 굉장히 하얗고 인형처럼 생긴 아가씨였는데
뭐 그래서 좌우지간에 워터루 다리에 지나가는 차들이 30분 동안 경적을 올려주더라고요. 네. 그 친구들 영국 사람들 재밌어요. 그게 네. 혹시 그 구스타프 클림트의 유명한 그 그림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클림트 그림에 나오는 거와 비슷한 매우 예술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네. 영국이 제일 좋죠. 영국 사람들이 가면서 경적을 올려줘요. 네, 네. 그 자리에서 아주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찍은 사진이 템즈강변에 찍은 게 지금도 몇 장 있어요. 네. 그래서 워터루 다리는 몹시 기억에 남는 장소죠. 이번에 이제 이번에 그 추석 연휴 때 런던 마지막에 가신다고 하니까 더 거기 가보고 싶겠네요. 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달라졌을까 매우 궁금한데 뭐 그런 거 기억에 남고 이번 여행도 재미있었어요. 이번에 제가 맥레오드 간지에 있었는데 티베트 사람 하나하고 인도 친구 하나하고 한 열흘간 친하게 같이 지냈어요. 트리운드 트레킹도 같이 하고 했는데 제가 인도 현지인 친구가 많지 않거든요. 사실 인도 현지인 친구 사귀기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우리를 장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네.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근데 이 닫혀 친구는 있거든요. 이제 거기 이제 맥레오드 간지에 있는 한국인 친구가 소개를 해줬어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도깨비 봤더니 언니가? 네, 도깨비 네. 언니가.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포토그래퍼예요.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네. 인도에서 포토그래퍼 만나기 좀 힘든데 네, 처음에는 사진 찍는 줄 몰랐는데 좀 멋있게 안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네, 네. 근데 키가 크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애가 섬세하게 생겼고 매너가 좋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람. 네. 근데 얘가 이제 인도에 보면 엘르 잡지가 인도에 있대요. 엘르 표지 사진까지 찍는 굉장히 실력 있는 사진가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만나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남자인데도 이렇게 상대를 잘 배려해주고 솔직히 인도에서 섬세하다.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참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메신저 서로 이제 교환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또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 맥레오드 간지를 생각하면은 그 인도인 친구가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행에서 기억에 남는 건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여행에서 기억에 남는 게 식당이 참 많아요. 미슐랭 밥 미슐랭. 파리에서 샤또 브리앙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네. 파리에 샤또 간다는 브리앙. 분들에게 제가 강추를 하는 식당인데 예전에 월드 레스토랑 랭킹 7위까지 올라갔었던 놀라운 네. 식당인데 최근에 뭐 30몇 위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거기는 줄 서서 먹는 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혼자 온 사람이 되게 넓은 데예요. 혼자 온 사람이 저랑 호주 청년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마지막 남은 두 자리를 줬으니까 둘이 앉았는데 이 호주 청년이 되게 잘생겼고 셰프예요. 그래서 얘기가 너무너무 잘 통한 거예요. 너 이번에 어디 식당 갔니? 이 친구는 유럽에 식당 순례를 하러 온 거예요. 자기가 셰프니까. 젊은 셰프여서. 그래서 어디 갔고 막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너무 공감도 잘 되고 막 이걸 봐라 저걸 봐라 막 이러면서 근데 마지막에 나오면서 제가 후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식당에서 나올 때 제가 그 맛들을 다 감각을 하고 기록을 하는데 이 친구랑 대화하느라고 집중력이 흐트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맛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뭔가 혀에 막을 하나 씌운 것처럼. 그래서 이 친구가 막 대화도 잘 내고 마지막에 더 얘기하다 가라고 막 택시 타고 가면 되지 않냐고 붙잡았는데 냉정하게 나오면서 역시 미식가는 고독해야 되는구나. 아니 그래도 네. 또 그 친구와의 네. 또 대화를 통해서 배운 게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냥 원통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내가 여기에 75유로를 투자했는데. 앞으로 미슐랭님하고는 미슐랭 그러니까 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식당과 음식이군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친구랑 다른 데서 만나서 그냥 커피 한 잔 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목적은 식당이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에 네, 좀 그랬던 거죠. 좀 멀티태스킹을 하세요. 식당과 사람을 공존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식당에는 혼자 가기로 하고 네. 좀 적당한 식당은 친구들하고 가는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네. 그 파인 다이닝 식당을 너무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 그쵸, 자체가 그쵸. 좀 스트레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막 접시가 뭐 10몇 개 나오는데 하나하나 막 3분에서 5분씩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또 영어 단어가 그 집중하지 않으면 안 들리는 단어예요. 뭐 팔스닙을 넣고 뭐 어쩌고저쩌고 머리네이티드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형태는 다양하지만은 이제 혼자 가느냐 아니면은 친구, 가족과 둘셋 가느냐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이 더 있죠. 이제 우리가 말하는 패키지, 단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렇죠. 예, 혼자 갔을 때는 무엇보다 자유 대신
처절한 외로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유럽처럼 좀 그런 데는 괜찮은데 오지에 혼자 돌다 보면은 내가 왜 이 개고생을 돈 주고 사서 하고 있을까?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하는 막 존재론적인 그 의문감이 막 밀려오거든요. 아시타라님 옛날에 동남아에서 배 타고 가다가 이빨 깨졌을 때. 이빨 깨지고 그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지금 여기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패키지 여행 인수리를 생업으로 하지만은 요즘은 패키지 여행 손님들의 연령층이 점점 젊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20, 30대이지만은 직장 생활을 하니까 휴가를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따로 길게. 그렇죠. 그리고 또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준비할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패키지로 와요. 그래서 저는 패키지를 진행을 하면서도 손님들에게 여러 번 이렇게 좀 주의나 주지를 시키거든요. 각자 서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저도 그러는데. 항상 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이제 불필요한 사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들, 또 특히 나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나이 드신 분이 젊은 분들에게 말을 너무 편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세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주의를 시키면은 또 요즘 분들은 또 다 알아서 들으세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단체로 움직이면은 안 좋은 게 똑같은 스케줄에 똑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쵸. 사실은 가장 많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점점 보완하는 것들이 어떤 게 나오냐면, 제가 다음 이제 인수라는 상품인데, 동유럽 3개국을 9일 동안 보는 건데, 프라하에서 오전에 5시간, 그다음에 비엔나에서 오전에 5시간 자유시간이 있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그래가지고 비엔나에서 오전 가정이 오셨을 때 제가 또 단체 배낭 투어를 가서 만나서 우리가 먹고 마셨죠. 원래 예전부터 그때 제가 사줬죠. 예전부터 배낭팩에서는 그게 있었죠. 네. 그렇죠. 네. 저 배낭팩 나가면 꼭 다른 인솔자를 만나서 또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혼자 가기도 부담스럽고 둘이 가기도 부담스럽고 하면은 차라리 이제 그런 단체 자유여행 상품을 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하나 투어에서 단체 패키지 많이 다니셨는데 거기서 꼭 한 명씩 건지시더라고요. 친구로. 네.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은 나이도 비슷하고 뭔가 취미도 비슷하고 말 한마디씩 던져보다가 그리고 혼자 온 손님들은 방을 같이 쓰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방 쓰면서 조금씩 얘기하다가 잘 맞네? 다음 여행 같이 가실래요? 그래가지고 막 몇 년 동안 몇 번을 같이 다니고 이런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여행사에서는 있기가 어려운 건데 작은 여행사에서 상품들을 찾아보면 현지 합류라는 게 있죠. 그렇죠. 현지 합류는 이제 비행기표는 자기가 미리 사서 가고 몇 월 며칠날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만 합류한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비용을 여행사하고 협의해가지고 회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체로 이동하는 게 필요한 구간, 혹은 단체로 다니는 게 더 효율적인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현지 합류하면은 다니다가 헤어지면 되니까 사실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짧은 기간 동안에 사이가 나빠지지도 않죠. 아니 현지 합류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요즘에는 아예 이제 데이 투어 시장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 있죠. 마이리얼 트립 같은 데 들어가서 내가 피렌체에서 하루만 투어를 받겠다 하면은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투어 여러 개 나와 있고 피렌체 전체 투어도 많이 나와 있고 등등 그런 건데 제가 이번에 좀 연구용으로 유로 자전거 나라 투어를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거기에 숨은 보석이 있더라고요. 토스카나 투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안 가는 이름도 못 들어본 조그만 시골 마을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먹는 투어예요. 토스카나의 시골에 박혀있는 맛집들이 꽤 있고요. 그쪽에 또 온천장이 많고요. 맞아, 우리 온천장도 왔어요. 온천장 많고 거기 와인이 또 맛있잖아요. 그렇죠. 토스카나 와인. 그래서 저희 가이드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한국에서 2명이 동행이 와가지고 3명이 갔는데 저희가 식당에 있는 대부분의 메뉴를 다 시키고 다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와인도 한 병을 확 시켜버리고 하니까 가이드가 유심히 보다가 마지막에 버스에서 내릴 때 저한테 묻더라고요. 뭐 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되면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며칠 동안 같이 먹으러 다녔어요. 그렇구나. 아무튼 그렇게 데이 투어를 다니다가도 가이드랑도 친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안에서 혼자 온 손님들이 많으니까 친해지면은 또 같이 먹으러 다니고 친해지고. 최근에 제가 이제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느낌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전에도 물론 유럽에 오면은 항상 그 남성과 여성 여행자, 단체든 개인이든 간에 비율이 보면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렇죠. 8대2 정도 됐는데, 그런데 여성들은 항상 두 분이나, 특히 젊은 여성들은 2명 이렇게 친구끼리 오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2, 3년 사이에 제가 많이 느낀 게 정말 그 이제 단독 혼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이제 그게 가능해지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앞에서 스마트폰 저희가 앱 그 특별 과외를 했듯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제 길도 찾아다닐 자신도 있고 예약이라든지 뭐 정보라든지 궁금하면 신카드를 사서 언제든지 찾아보면 되니까 혼자 다닐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현지의 다양한 투어들이 생기니까 그냥 어렵게 그 여행지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거기에 예약만 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혼자 떠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굉장히 그 프라하나 그다음에 체코의 체스키 크루노프 이런 데 가보면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혼자 온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최근에 많이 증가했어요. 네. 그러면 혼자 여행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좋은 동행을 찾는 꿀팁 같은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일단 뭐 게시판에서 이제 뭐 찾으시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같이 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니 그래도 청취자분들 중에 그래도,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청취자분들께 어떻게 추천을 드리고 싶냐면은 네. 기본적으로는 혼자 떠나라. 아니면은 정말 가족. 네. 사이가 나빠져도 다음에 계속 봐야 되는 네네. 가족이나 그럼 정말 친한 사람, 내가 저 사람의 24시간을 다 안다 할 정도로 친한 사람하고 가시든지, 아니면은 가서 그때만 친구를 찾는 게 오히려 제일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식사할 때만 네네. 식사 친구, 네. 그다음에 낮에 투어 잠깐 같이 도는 친구. 네. 여행은 반드시 전 과정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네, 저는 그 주의예요. 네. 그리고 친구를 찾는 방법이 뭐 게시판에서 사람을 구한다 하면 사실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좀 이게 위험해요. 우리 이제 학생 때 미팅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누가 나올지 알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방법을 선호하지 않고, 사실 제가 굉장히 낯을 가립니다. 보기와는 달라요. 네. 보기보다 저 굉장히 하시고. 가려요. 네. 네. 전 소개로 여태까지 사람 네. 만나 사귀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평생 미팅에서 여자친구 사귄 적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직접 보고서 고르고 찾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친구 사귈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그런 거죠. 네. 여행 가서 제가 이제 뭐 게스트하우스에 휴게실이나 식당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많이 모이는 장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보고서 저 친구 코드 나랑 맞는 것 같다. 그리고 혼자 온 것 같다. 아니 뭐 쟤도 지금 심심해하는 것 같다. 그러면 뭐 가가지고 옆에 앉든가 뭐 커피를 한잔 하자고 하든가. 제가 이번에 배운 뭘 방법은 물어보든가. 바로 와인 한잔 하실래요? 와인 네. 한잔 하시라. 이거 기억해둬야 되겠어요. 네, 네. 네. 또 한도사님이 알려만 주시고 선물하진 않으셨던 금빛다리 금빛다리 와인잔. 와인잔. 네, 그거 이미 들고 가서 나는 와인잔을 들고 여행하는 사람이다. 취향이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보면 코드가 보이잖아요. 네. 네, 그걸 보고서 내 친구를 내가 직접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뭐 꿀팁 없으실까요? 그 부분 참 제가 많은 부분에 팁이 있는데 네. 늘 혼자 다녀서 네. 그 부분 팁이 잘 없네요. 저희 네. 세 명의 의견이 네. 비슷하네요. 좀 너무 같이 다니려고 하지 말고 네. 저 식사용 아니면 숙소용 이런 식으로 네. 좀 느슨한 연합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는 뭐 데이 투어를 가거나 아니면 호스텔에서 좀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서 나를 보고 좀 분위기 보고 식성도 그렇죠. 보고 네, 해서 네, 같이 네. 다니는 정도로 그리고 하자. 흔히 데이투어 가면은 하루 종일 같이 다니니까 서로 벌써 알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저녁 때 네. 되면 자연스럽게 그룹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데이 투어가 모여요. 좋은 점이 우리가 사이 안 좋아도 가이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갈등을 계속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가이드한테 몸을 맡기면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래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나라 가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가이드 말고 그러니까 잉글리시 그쵸, 그쵸. 영어로 진행하는 뭐 데이 투어 프로그램 같은 거 갔다가 뭐 하다 보면 이제 하루를 같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하게 되고 이제 저녁 마치고 나면 숙소에 돌아오면은 같이 뭐 저녁 먹고 그다음에 뭐 같이 맥주 마시고 뭐 연락처 교환하고 그렇게 이제 또 연락을 계속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있기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느슨한 연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느슨한 저도 연합. 거기 찬성입니다. 우리 세 사람 다 그 성향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여행을 혼자 떠나고 혼자 들어오기 네. 때문에 현지에서 네. 구간별로 친구를 사귀지 같이 다니는 건 불편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방송 청취자들의 반응을 저희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천 많이 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계속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 혹시 버튼 안 누르신 분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도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욱 상상력 풍부하게 찾아뵙겠습니다. Darkness in order to see the light, and love is a strange little creature. You chase her and miss her till